안녕하십니까 더비용혼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2014년도에 실시되었던 청소년 상급 기출문제 네 번째 과목인 상담이론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론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접했던 그런 영역이고, 총 우리가 보통 12개, 13개 정도의 상담이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담이론에 나오는 학자들의 어떤 입장, 그 다음 또 각각의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용어라든가 기본적인 입장, 또 기본적인 어떤 설명 태도, 또는 그 각각의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은 풀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상담 이론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독창성, 또 배타적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문제 풀이에 있어서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난이도가 조금 낮은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된 자료에 보면 91번 문제부터 풀어가면서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해보고 여러분의 상담 이론에 관한 지식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번 문제입니다. 심리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지문을 두고 있는데요. 가, 나, 다라 두고 있는데,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의 조언과 충고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물론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 조언이라든가 충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언은 예비적 절차를 통해서 내담자가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적절한 조언,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상담의 효과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충고도 필요합니다. 어떤 상담의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대안이 없을 경우에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충고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내담자가 저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문장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 다, 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맞는 얘기니까 보시고, 특히 그 라 보면 상담자는 낙천적이고 현실주의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틀린 말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좀 희망적이고 낙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면 라도 무난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번의 답은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다와 라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번 문제입니다. 정신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분석 이론, 우리가 프로이트부터 시작해서 또 큰 틀에서 보면 알프레드 아들러 또는 구스타프 융, 안나 프로이트 이런 분들이 정신분석 이론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학자이신데요.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가와 나와 라 보기에 쥐문의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다를 한번 볼까요? 현재몽은 잠재몽에 대한 자유현상을 통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정신분석 또는 정신역동 상담이론은 현재몽보다는 과거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거몽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자유현상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91번의 문제 역시도 가와 나와 라가 맞다라고 보면 답은 4번 가, 나, 라로 규정되어 있는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93번입니다. 상담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은 볼게요. 해석은 상담자의 상담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다도 좋다, 어느 시기에 해도 좋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틀린 말입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론 정신분석 이론에서 말하는 해석이라든가 일반 상담에서 말하는 해석 기법에 있어서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해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명료화 기법과 비슷하게 어떤 내담자의 진술 내용이나 어떤 활동에 관한 또는 행동에 관한 상담자의 전문적 지식을 동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하나의 기법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떤 사용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해석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상담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계에서 동원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해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93번의 답은 3번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94번 문제입니다. 상담자 자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또는 뭐 자질에 관한 것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1번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하나의 또 자질에 있어서 또는 또 자신에 있어서 상담자에 대한 정확한 자기 분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개방적이고 내담자에게 본보기가 돼야 된다. 또 4번에 보면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성격이어야 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또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2번에 보면 경험과 통찰은 배제하고 지식과 이론을 중시한다. 물론 지식과 이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의 인간적 경험과 또 통찰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또 그것이 오히려 더 상담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94번에 2번이 좀 부적절한 그런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95번입니다. 인간중심 상담의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보기 4번에 보면 내담자의 고집스러운 성격은 어릴 적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가 배변 훈련이라고 해서 무슨 뭐 항문기라든가 뭐 구순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이론은 어떤 이론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신역동적 또는 분석적 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어떤 성격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의 항문기, 배변 훈련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4번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과 같은 경우에는 칼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96번 문제입니다. 상담 기술과 반응 예시에 연결이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료하라고 해놓고 이제 좌측에 있는 뭐 반영이라든가 재진술, 자기개방, 간접 질문 이것은 다 상담의 기법 중에 하나이죠. 물론 뭐 명료화도 하나의 기법에 속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너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웃는 표정을 짓고 있구나 라고 해서 어떤 면에 조금 질책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담자가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자가 유도하는 거죠. 이런 기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직면 기법을 설명한 것인데 이것을 명료하라고 해놓은 3번이 적절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게 얘기하려면은 너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웃는 표정을 짓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내용을 명료화가 아니라 직면이라고 했으면 3번도 맞는 얘기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96번의 답은 3번이고요. 97번으로 갑니다. 인지치료의 주요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인지치료 여러분도 알고 있는 갑자기 아론백의 인지치료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좀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가, 나, 다, 라, 마에서 그 인지치료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설명을 해놨는데 특히 라에 보면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이 스트로크는 어디서 많이 보는 건가요? 그렇죠. A번에 트랜스액셔널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서 쓰이는 용어죠. 스트로크라고 해서 인정 자극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쓰이는 용어이고 그 외에 가, 나, 다, 마 같은 경우에는 인지치료에서 많이 동원되는 또 인지치료에서만 또 쓰는 그러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뭐 기저과정이라든가 뭐 자동적 사고 또는 뭐 인지삼재라든가 역기능적 인지도식, 뭐 스키마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인지치료, 인지상담 이론에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9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상담자의 윤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상담자의 책무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리 기준인데 상담자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 그 윤리 규정, 윤리 매뉴얼로서 좀 부적합하죠. 그래서 1번의 보기가 좀 바로 정면으로 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문장이 맞는 겁니다. 그 외에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맞는 내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9번 문제입니다. 게슈탈트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게슈탈트 이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우울증 상담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동원되기도 하고요. 무슨 접촉이라든가 깨달음, 알아차림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나우엔 희열, 그다음에 또 비뇌자 기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떤 언피니시드 비즈니스, 그러니까 미해결 과제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또 전경과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자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이론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특히 여러분들 그 박스 안에 놔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동기인 추동에 의해, 드라이브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물학적 추동 이론, 이것은 정신분석이나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게슈탈트 이론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 가, 나, 다 같은 경우에는 게슈탈트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상담의 중기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중기 과정입니다. 상담은 초기와 중기, 말기 이렇게 본다면은 중기와 좀 거리가 있는 것. 첫 번째 1번입니다.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에 집중한다. 야, 상담에 있어서 관계를 형성하고 구조화를 하는 것은 상담 초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단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상담자가 개입을 해서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보기에 100분의 1번의 보기는 상담의 초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2, 3, 4, 5는 상담 중기, 이제 막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에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답은 1입니다. 10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상담자가 실시한 검사 해석의 일부이다. 이 상담자가 적용하고 있는 상담 이론은, 자, 지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A는 자유와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비해 A의 남자친구는 힘과 소속 욕구가 높습니다. 뭐 이 정도만 읽어도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이론이다 금방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즐거움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힘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또 두 분의 욕구에 있어서의 차이가 현재 겪고 있는 두 사람 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해서 뭐 힘,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또 즐거움에 관한 욕구, 이런 용어들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죠? 바로 윌리엄 그레스의 현실요법, 현실치료 상담 이론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10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상담자 윤리 규정 중 비밀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비밀 보장입니다. 근데 그 박스 안에 두 번째에 나와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비밀 보장 면책 특권이 적용되고 있다. 물론 면책 특권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하는 것 자체의 그 행동에 대해서 면책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어떤 상담의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예를 들면 전염병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단행법에 관련되어서 하나하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 면책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가 부적절한 답이고요. 그 외에 가와 다라는 맞는 얘기니까 102페이지 답은 3번 가, 다, 라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3번 문제입니다.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동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동,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박스 안에 나와 볼까요?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 내용을 녹취한다든가, 동의 없이 뭐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 보면 사업가로 성공한 내담자의 투자 권유에 응한다라고 사적 관계를 맺는 것, 이러한 어떤 이익적인 부분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금합니다. 그러나 가보면 내담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성적 매력을 느꼈다 하니까 조금 부정적 언어로 보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서 상담 외에, 관계 외에 예를 들면 성적 관계를 맺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내가 상담자로서 내담자가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남성이다, 매력적인 여성이다, 이성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은 감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 규정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 사람의 감정의 문제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죠? 그래서 가가 한번 슬쩍 읽어보면 이것도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을 다시 보면은 그냥 어떤 인간적인 매력, 성적 매력을 느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 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103번의 문제는 나와 다가 틀린 것이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번입니다. 절충적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절충적 상담에 관해서 2번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가지 이상의 상담 이론을 통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절충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지시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 또는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과 그와 또 반대되는 아들러의 이론 뭐 이런 것들과 해서 뭐 어떤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의 어떤 이론만 가지고서 고집을 해서 꼭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론을 다 갖다 쓰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꼭 뭐 세 가지 이상만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가 부적절하고요. 나머지 3, 4, 5는 맞는 얘기니까 또 한번 추가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5번 문제입니다. 평소 숙제를 제출하지 않던 학생이 어쩌다가 숙제를 해왔네요. 그래서 청소를 면제해주는 선생님의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한 행동에 대해서 강화하는 거죠. 강화한다는 것은 행동의 재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뭐 괜찮은,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해주는데 강화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청소를 면제해줬다라는 얘기는 부적 강화를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무스러운 자극을 제거해줌으로 해서 조금 전에 했던 그 행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숙제를 계속 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5페이지의 답은 3번 부적 강화를 이용한 행동 수정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06번입니다. WDEP. 자, 우리 이거 현실요법에서 많이 쓰이는 모형인데요. 이런 모형에 따른 상담 절차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가는 생산적 행동의 변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다. 그러니까 WDEP에서는 플래닝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는 내담자가 현재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다. 행동입니다. doing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 내담자의 전 행동과 욕구나 바람과의 관계를 점검하여 생산적 행동과 비생산적 행동을 구분한다 또는 분석한다, 평가한다 해서 에볼루에이션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자신의 좋은 세계를 탐색하여 자신의 바람을 명료하게 밝히도록 돕는다. 자신의 바람, 욕구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계획, 나는 행동, 그 다음에 다는 평가, 그 다음에 라는 욕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5번입니다. 라, 나, 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want, 욕구죠. 그 다음에 나는 뭔가요? 행동에 해당되는 doing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뭔가요? 바로 evaluation, 평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마지막 가는 바로 planning,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10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7번입니다.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서 2번에 보면 당신은 지금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초조하게 보이는군요 라는 진술은 해석이라기보다는 역시 앞부분에 우리 살펴봤던 측면에 가깝다. 나머지 1, 3, 4, 5는 맞는 내용이니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108번입니다. 내담자의 저항에 관한 상담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자, 내담자가 상담 도중에 저항이라든가 침묵이라든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1번에 보면 저항을 상담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요. 뭐 충분히 상담 도중에 내담자가 저항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략을 사용해서 자아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상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내담자에 대해서 공격적 발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저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재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상담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09번 문제입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우리가 앨리스라는 학자의 대표적인 이론이죠. 이 치료에서 강조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2번을 보겠습니다. 보기 2번. 과거 경험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노력하면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레이셔널 빌리프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양극적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강박적 사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또 3번 같은 경우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완벽해야 된다. 또는 뭐 반드시 must
뭐 should be 이런 내용을 많이 쓰죠. 반드시 뭐 사악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또는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다, 그러니 이를 찾지 못하면 매우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이러한 어떤 사고 체계를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는데요. 보기에 2번은 조금 이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0번입니다. 실존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서 1번입니다.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라는 명제를 앞세운다. 자, 우리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멋진 문장 하나가 있죠. 바로 뭐냐면 existence precedes essence라고 하는 거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러니까 본질보다 실존이 더 앞선다, 이렇게 우리가 그 명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보기 1번은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1번이 명백하게 틀린 거네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특히 이분의 의미 치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빅터 프랑크의 대표적인 이론이죠.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11번입니다. 교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교류 분석 에릭 번의 TA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론에 있어서 1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자, 통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 또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윌리엄 그레스의 현실요법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명백하게 좀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뭐 번이 창시한 이론이다, 또는 욕구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특히 5번에 의사소통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자아 상태에 따른 의사 교류 형태를 분석해서 적절한 상보적 의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바로 교류 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5번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1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12번입니다. 상담기술 중 탐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탐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4번을 볼까요? 내담자와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상담자의 자기 탐색을 돕는다. 물론 뭐 상담자와 내담자가 라포 형성을 하는 것은 좋으나 뭐 친구같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객관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상담자의 주관성이 내담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같다 이런 의미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상담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번입니다. 교류 분석에서 자아 상태와 그 특성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번의 트랜스액셔널 아날리시스 이론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자아 상태입니다. 가 CP는 크리스탈 페어런츠라고 해서 아주 엄격하고 비판적이며 권위적이고 책임성이 강하고 고집인 아버지 얘기고, 그 다음 MP는 널스 페어런츠라고 해서 양육적 어머니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나의 MP 마지막에 보면 객관적인, 조금은 어머니니까 객관적인 것보다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라 볼까요? A씨입니다. 적응된 아이죠. 아답티드 차일드인데 조심스러운, 또 눈치를 보는 자유로운 일인데, 자유로운 것은 보통 프리 차일드의 FC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3번에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나와 라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답은 가와 다, 보기에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4번 문제, 합리정서행동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요. 자, 5번의 문제는 그렇고 맞다고 보면, 1번은 C는 신념체계이다. C는 컨스겐스라고 해서 하나의 결과에 관한 얘기고, 신념체계는 빌리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역기능적 사고,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론백의 인지치료에 관한 내용이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 게임 분석이라고 하는 3번의 내용은 에릭 번의 TA 이론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3R이라고 해서 책임, 현실, 옳고 그름에 강조한다. 이것은 윌리엄 그레스의 현실요법에 관한 얘기니까 여기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11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5번입니다. 아론백이 제시한 인지적 왜곡 형태에 관한 올바른 연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과잉 일반화에 관한 내용이고, 나의 경우에는 개인화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뭐냐면 선택적 추상화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파국화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기에 3번에 보면 가는 B, 나는 C, 나는 A, 라는 D라고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나 다라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번 문제입니다. 게임 심리학의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내담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자기 파멸적인 행동 동기를 확인하고
그것을 매력적이지 못한 것을 만듦으로써 내담자가 상상한 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스프의 침뱉기, 뭐 이런 거 많이 보던 내용이죠. 그 다음 117번 문제입니다. 상담 초기에 상담자가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상담 초기입니다. 근데 1번 보기에 보면 상담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이것은 상담의 종결 단계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느닷없이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8번 문제입니다. 개인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올바르게 묶은 것인데요. 거기 보면 1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성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프로이트 이론이니까 알프레드 아들레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과는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 3번의 페르조나,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스타프 융의 집단 무의식의 한 원형으로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 4번의 또 정경과 배경, 이것은 게슈탈트 이론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5번에 보면 이면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TA 이론에서 말하는 어떤 교차적 교류 또는 뭐 암시적 교류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니까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118번 문제의 답은 2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119번 문제입니다. 직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다. 직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벌써 두 문제를 풀었는데요. 1번과 2번, 3번, 4번까지는 직면에 대해서는 적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5번,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어떤 저항도 일으킬 수 있는, 또 내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뒤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20번 문제입니다. 여성주의 치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이 되어 있는데요. 4번 봅니다. 사회적 성역할 기대는 정체성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해서 그 사회가 바라는 어떤 특정한 성에 대한 기대치가 바로 성에 대한 정체성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론이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 뭐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남녀의 행동 차이는 어떤 특징적인 것보다는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수설이고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게 되면 내담자의 개인적 변화를 돕는 것이 주된 역할이고 사회의 변화를 위한 직접적 개입은 상담자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직접적 개입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5번입니다. 치료의 핵심은 권력에 대한 관심이므로 상담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의 핵심은 권력에 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월성과 열등성 또는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또는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권력으로 개념인데, 느닷없이 뭐 상담자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줘야 되고 권력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0분의 올바른 설명은 4분의 성역할 기대에 관한 내용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4년도에 있었던 상담 이론에 관한 기출문제를 모두 풀이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